안녕하세요. 얼버린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여행 뉴스 시간입니다. 여행과 관련된 한 주간의 소식들을 모아 여행을 기다리시는 모든 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Tomorrow we're going to Amsterdam and then Athens. Life now is just like that. We have to live with it, and we can put our lives on hold. We got to do what we have to do. 모두가 아시는 대로 캐나다 정부는 오미크론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강력한 여행 자제를 발표했습니다. 여행 금지에 가까운 이 발표는 여행을 앞둔 분들을 정말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공항은 북새통에 가까웠죠. 캐나다 국경 서비스 발표에 따르면 작년 12월 한 달 동안 해외 여행객 수는 자그마치 74만 2,400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2020년 12월과 비교하면 8배가 넘게 증가한 수치인데요. 같은 기간 캐나다를 방문한 사람은 25만 2,900여 명에 달했으며 육로를 통해 미국을 다녀온 캐네디언도 60만 9천여 명, 2020년보다 4배가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새해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1월 3일과 9일 사이 일주일 동안의 해외 여행자는 21만 6,800여 명이라는 발표가 됐습니다. 여행 자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우리 한인들은 얼마나 여행을 했을까요? 우선 저희 여행사를 보면 한국행은 정말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의 너무나도 복잡하고 골치 아픈 수속 절차로 시작해 도착 후 열흘간의 자가격리 연장이나 캐나다 여권 소지자들의 비자 발급 등 한국 방문을 편하게 하는 것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항공사들의 1회 페널티 면제 정책은 12월 1월 한국행을 예약하신 분들의 일정을 캔슬하기 쉽게 만들어줬습니다. 사진은 가장 최근 1월 20일경에 토론토 피어슨 공항 청사 대한항공 카운터 모습인데요. 대한항공 비행기 기내를 보면 3칸에 1명 정도는 가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코로나 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가시는 분들은 그냥 가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행 항공료 세일도 이달 말까지 진행 중이고요. 전화기 심카드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달 말까지는 무료로 배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갈 수가 없으니까 한국을 제외한다면 우리 한인들이 제일 많이 떠났던 곳은 캐리비안 휴양지였습니다. 별다른 입국 규제가 없어서 개인이나 단체로 캐리비안 여행을 예약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분들은 어땠을까요? 통계를 보시면 짐작하시겠지만 대부분이 모두 여행을 떠나시는 선택을 하셨죠. 물론 코로나의 두려움으로 캔슬하신 분들도 계셨지만 항공사에서 캔슬을 해주지 않았던 이유가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비행기가 운항을 했기 때문인데요. 비행기가 캔슬되지 않으면 항공회사는 환불이나 보상의 의무가 없습니다. 다행히 예약 시 캔슬 보험을 하셨던 분들이야 선택의 여지에서 고민과 결단만 하시면 됐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일단 안 가면 예약금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게 됐고 2020년에 대규모 환불 정책으로 받으신 크레딧 바우처의 유효기간이 2021년에 대부분 만료가 되기 때문이었기도 합니다. 정부가 여행 자제를 선포하면 항공사가 운항을 중단하면서 캔슬에 대한 보상책을 지원해줘야 여행을 캔슬하거나 다음으로 미룰 수가 있는 건데 특히 캐리비안 패키지를 판매하는 항공사들은 예약 시 캔슬레이션 보험을 제시하고 거절한 분들에 대한 환불 정책을 따로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정대로 여행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가장 실질적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정부는 여행 가지 말라 하지만 각 항공사들은 엄청나게 할인된 세일가를 내세워 프로모션하는 넌센스 속에서 여행객들은 정말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떠나기 전날까지 고민하면서 떠났던 12월 한 달이었고요. 코비드 상황에서 이제 캔슬 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유명 휴양지인 멕시코 캔쿤의 리조트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의 캐네디언이 사망하고 1명이 병원에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호텔 손님들 사이에 언쟁 중에 총이 발사되었다고 하는데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상세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사망한 2명의 캐네디언들은 모두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들이었으며 총격을 가한 다른 사람 역시 오래된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이라고만 밝혀지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지난해 11월에도 캔쿤 해변에서 마약 라이벌로 의심되는 갱단 간의 충돌로 조직원 2명이 현장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 캔쿤에서는 마약 조직들의 영역 다툼으로 강력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네요. 바로 그 전달에도 마약상들의 총격 사건으로 미국과 독일에서 온 관광객 2명이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두 나라인 영국과 프랑스가 정반대의 오미크론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은 모든 마스크를 포함한 방역 규제를 해제하고 프랑스는 정반대로 강화된 백신 패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한 레스토랑. 손님들이 QR코드 형태의 백신 증명서를 점원에게 내보입니다. 현지 시간 24일부터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백신 패스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지금까지는 24시간 안에 받은 코로나19 음성 증명서가 있으면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백신을 맞아야만 가능합니다. 백신 미접종자는 버스와 기차, 비행기 등 대중교통도 긴급한 사유가 아니면 못합니다. 하루 평균 6만 명대였던 확진자가 한 달 사이 6배나 증가해 36만 명을 넘자 반대 여론에도 강력한 규제를 도입한 겁니다. Ça rentre dans l'optimisation de la santé. On veut être dans un endroit où on est sûr au niveau santé. 오미크론 확산세에 시달리는 독일도 이번 주 백신 접종 의무화를 결정하고 이탈리아는 다음 달부터 필수 시설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백신 패스 적용을 확대합니다. 하지만 영국은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Will no longer mandate the wearing of face masks anywhere. 오는 27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백신 패스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 11일부터 백신을 2번 맞은 사람들은 영국에 들어올 때 코로나 검사와 자가격리를 모두 면제해 줍니다. 이달 초 확진자가 하루 평균 18만여 명에서 절반으로 줄어들자 코로나 확산세가 정점을 찍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You can see the figures are starting to get better. So what we're doing on travel to show that this country is open for business, open for travelers. 스페인도 코로나19를 독감 같은 풍토병으로 다루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세요.